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2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 오늘도 정보영 정책팀장님과 함께 인국공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보영님 지난 회차 녹음하시고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그쵸? 안녕하세요. 정치팀장 정보영입니다. 와,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저 녹음하고요?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이게 약간 제가 위키처럼 이 사안을 완벽하게 다 흡수하고 있으면 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디테일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내부자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지 조금 아쉬웠는데 이 이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얼추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디테일보다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이슈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만 짚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따라와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청년유니온에서 인국공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텐션이 좀 낮은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다시 유니온센터 자택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또 혼자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죠. 어제 외부에서 있었던 온라인 노동법 강연이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제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근데 넷플릭스 딱 보다가 나 이거 오늘 코너 녹음해야 된다 라는 게 생각나서 이게 딱 새벽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녹음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새벽 4시라서 가족들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집에서 조용조용하게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션이 낮은 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 말로 혼자 녹음하면 좀 외로움을 달래보면서 이번 주 상담 11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담 내용은 제가 아마 저번 주쯤에 받은 주유수당과 관련한 상담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개인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인데요. 일을 그만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랑 다투고 감정적으로 서로 나빠져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랑 싸운 이유는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사장님이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해 주셔서 매장에 부족한 재고를 사오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심부름을 제가 제 돈으로 사가는데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좀 미뤄뒀다가 몰아서 주시는 편이세요. 사장님이 저한테 약간 심부름 시킨 물건값이나 이런 걸 기록을 안 해두셔가지고 한 번에 몰아받을 때 제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좀 적게 주시거나 그럽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15,000원 정도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그때마다 항상
그런 거는 너가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겨가지고 나한테 말해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잘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몇 번 영수증 누락하고 사장님은 또 그러면 그만큼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이런 게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제 돈 쓰면서 또 사장님이 돈 적게 줄 때마다 좀 짜증나고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라서 결국 저도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돈 몰아서 받는 날 사장님과 좀 언성을 높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과 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국은 제가 너무나 이 직장이 불편해져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급날이 되어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임금이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맨날 돈 적게 준다고 뭐라 해서 또 진짜 일부러 돈을 적게 준 건가?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화가 나서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빼고 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참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자잘하게 못 벌었던 심부름값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거 상담을 하면서 이분 상황에 나도 처음엔 진짜 화나긴 하겠다라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과 그간 자잘하게 받지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상담을 왔을 때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이분이 물어보신 것과 다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분에게 제가 드렸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분이 물어보셨던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용노동부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있는데 다만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어도 아마 이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었냐면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 가지 원칙인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근로자분의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이분이 금요일날 퇴사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문의 주셨던 자잘하게 못 받는 돈, 자잘하게 심부름값 못 받았던 거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에게 좀 말씀드렸던 점은 최대한 카드 결제 기록을 통해서 카드 영수증, 내 심부름 갔던 매장에 방문해서 영수증 찾아두고 그 다음에 심부름 내용을 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준 다음에 일단 사측에게 미지급 잔금을 요구한 다음에 이것을 사측이 거부하면 형사고발을 진행하시는 게 사실 가장 나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팁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지 주휴수당 받는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소정근로 시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서 설명해 드리자면 소정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고 적혀 있는 사장님과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서로 합의해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인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이 소위 땜빵이라고 하는 다른 노동자가 일하러 나오기가 어려울 때 이분 대신 나가서 대타를 띄어서 이분이 그 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 원칙은 출근하기로 한 수정근로 일수를 결근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 그대로 출근하기로 한 날 출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결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그날 출근하라는 뜻이지 정확하게 퇴근 시간까지 지켜서 일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둘 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 예시에서 설명해드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주휴일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평일 5일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사람이 금요일에 퇴사했을 경우 그 퇴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하면요. 그 전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팁이었고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관련한 상담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동상담은 02735-0262 번호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이게 길어요. 그쵸? 그쵸? 어려워. 한 번에 내가 쭉 스무스하게 읽기가 저도 어려워. 기억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다 읽은 건가 놓친 건 없나 자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크게 화제가 되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게 또 지역 이슈라고 보일 정도로 수도권 위주의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관심이 없는 것일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청년 이슈라는 탈을 쓴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 유니온 대응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보영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 사안의 대응은 제가 딱 고정된 담당자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나와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막 다 담당하고 대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나갔던 성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재위원장님이 쓰셨고 또 인국공 성도대회까지 직접 갔다 오신 임시 DJ 티리님도 있었고 그걸로 이제 그 후기를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를 하고 매일 그거에 대한 후기를 매일 노동 뉴스에도 칼럼으로 기고를 하셨죠. 그리고 근데 오마이뉴스 기광 아무도 모른다고요. 검색해달래요. 아니 부끄러워서 공유를 안 했거든요. 검색. 그리고 이제 순서를 해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위원장님이 출격하셔서 저희 이름 살짝 베낀 느낌이 나는 영유니온과 한판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유니온이 뭔지도 살짝 그런 거 굳이 그래서 소개해줄 필요 인지도를 없나요? 높여주고 싶지 않은데요. 영유니온이 뭐냐면 헷갈려서 나중에 뭐 그거 후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유니온이 뭐냐면요. 미래통합당에서 그 이제 청년 조직을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나 봐요. 원래도 청년 조직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미래통합당에서 청년 좀 젊은 세대 그 당협위원장들이랑 뭐 이렇게 데리고 독일을 갔다 왔어요. 독일에서 이제 영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유니온이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뜻인데 조합이라는 뜻도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영유니온이라고 그 독일 기민당의 청년 조직 이름인데요. 그걸 이제 그 미래통합당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청년 조직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 영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원래는 제 생각에는 청년 유니온이라고 이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 핫한 거지 영이 핫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한국식 영유니온이라고 공식 이름을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이 앞에 붙으면 좋지는 않거든요. 어떤 그쵸. 느낌 전체를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한국식으로 하나씩은 다 부족해요. 뭔가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복지 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약간 부족한 한국식 영유니온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미래통합당 혹은 국민의힘의 청년 조직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 같이 봤잖아요. 그것도 토론회를. 보셨죠? 네네네. 저희 온라인으로 해서 봤는데, 다들 준비를 엄청 해서 오셨더라고요. 민주당 쪽에 청년 어떤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같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이 타임라인을 엄청 세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거대 담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뭐랄까 결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디테일을 내세우는 것이 정규직과 반대하는 입장이 더 유리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 배포의 상징 이채은 위원장님이 이제 잘 대응을 하셨다 이런 평가를 잠깐 해보고요. 그 라디오 토론회 이후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고민만 하고 있다가 어떤 직접 행동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공정문화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러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급하게 조직화를 해서 그 문화제 전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산호위의 청년유니온이 그 계층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층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각종 사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쟁점들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쭉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저희가 들었던 고민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들으시면서 뭔가 보태주시고 싶은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흐름을 쭉 한번 일단은 러프하게 그냥 한번 봤는데 이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성명이 나왔을 때랑 지금 그러니까 아주 큰 틀이 바뀐 건 아닌데 좀 세세한 마음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나 문제의식들이 조금씩 발전했다고 합시다. 조금씩 변해갔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명인데요. 제재 서울위원장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짚어주실까요? 이게 아주 명문이어가지고 맞아요. 반응이 핫했어요. 워낙 야권에서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 거세게 내고 청년들이 다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맞아. 하다 보니까 어떤 비정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이 분노해? 왜 분노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어떤 청년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년 파리를 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해온 청년 유니온이었기에 이런 성명을 쓸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저는 외부 일정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외부 일정 많이 다니면서 칭찬을 대신 받았어요? 제가 괜히 받았어요. 아우 성명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쨌든 내용을 보면 이제 이때까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해온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침묵하면서 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을 앞세워서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를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정치권을 비판을 한 건데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공정이 아니고 혹은 청년의 분노가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 이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년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청년을 팔고 공정을 팔아서 일자리 하나하나가 절실한 청년의 분노를 조직하는 방식은 대단히 파렴치하다라는 멋진 문장을 써주셨어요. 이거를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제재님이 썼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맞아. 제재 또 이런 거 자랑 안 하잖아요. 그쵸. 원래 근데 성명은 이제 조직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는 한데 이제 저원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명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태경 의원이나 그런 언론에서 청년 파리를 하는 것을 분명히 비판하면서 청년이 분노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잘 짚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특히 기성세대일수록 청년을 뭉뚱그려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분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현상 자체에 비판을 하는 거지 이 명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깨뜨려준 주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성토대회를 지리님이 가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었죠. 성명을 보고 요청을 하신 거죠. 아, 맞아요. 제자에게. 성명이 나가고 나서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왔는데 맞아요. 오마이뉴스에서도 성명을 받다.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이 로또치어 성토대회라는 행사를 여는데 와서 후기를 써가지고 글을 써줄 수 있겠냐 이런 요청이 왔죠. 그래서 두 분이서 다녀오셨습니다. 네, 제가 제재위원장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요. 일단 아까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갔더니 요즘 것들 연구소 발대식을 맞아요. 하고 있어서 일단 밥도 안 먹고 갔기 때문에 국회 식당에서 밥을 먼저 먹었고요. 국회 식당 밥 맛있던가요? 맛있고 좋더라고요. 밥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밥을 먹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데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맞아요. 제가 그 영상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청년들이 뭐라고 했나 그 멘트를 따로 들어갔는데 앞에 너무 긴 거예요. 그게 더 길었잖아요. 그리고 발언 사실 생각보다 짧았어요. 맞아요. 세 분인가 했는데 끝에 분은 진짜 짧고 그랬어. 아무튼 실제로 나온 분은 세 분인데 그 뒤에는 없었나요? 그 뒤에는 대신 읽었는데 그 요즘 것들 연구소에 제가 그 필요한 멘트를 찾아서 꺼버렸나 봐요. 그렇군요. 진행이 이제 한 3분 정도가 나와가지고 맨 처음 나오신 분이 부러진 펜을 만든 사람, 시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시작하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신 분은 굉장히 얼굴과 이름과 학교와 모든 걸 까고 나와가지고 맞아. 자기는 당당하기 때문에 깐다 그랬어.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곧 정치로 보겠다, 만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스피치 학원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날까요? 너무 그런 느낌이 많이 맞아요. 나서 유려하시더라고요. 사실 첫 번째 말하시는 분은 진짜 뭐랄까 발언자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좀 긴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신 분은 정말 정치인같이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어딘가에서 또 만나 뵙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신 분은 뭐랄까요? 엄청 짧게 이야기하고. 네, 짧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들었던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화만 내고 내려갔다 뭐 이런 그렇게 세 분이 화가 직접 났을 테니까요. 그 이후에 이렇게 메일로 내용을 받았던 거를 이제 대신 읽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많이 이런 절절한 사연? 내가 실제로 공기업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떨어져서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보영님이 찾으셨던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셨던, 이게 저는 되게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벌써 끝나버렸다고 하셔서 그 두 번째 발언자분. 두 번째 발언자가 있었어요. 얘기했어요? 네.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네, 호도하지. 가짜뉴스에 현혹된 무지한 청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근데 아마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뒤에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속았다 안 속았다가 중요하다기보다 속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가 되게 중요한. 너네 속은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멍충이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이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설득하려는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벽을 쳐버리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여러 감정들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깊어졌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저희 청년 유니언의 입장이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글을 써가지고 기고를 했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부 측에서 계속 이거를 막 팩트 체크로 설득을 하려는 맞아요, 경향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막 이거 가짜 뉴스다. 기존 정규직에게는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가짜뉴스에 속은 청년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게 너무 판단 미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섬세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늘 하는 방식인 거죠. 너네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항상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런 세계관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긴 한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아니, 어떤 점에서요? 궁금하다. 저는 많이 정의감 부분에서 많이 겹친다고 보거든요.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정의감에 불타 있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하면 욱하는 거랑 또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막 되게 가르쳐야 하는 어떤 어리석은 민중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거. 우리 경산호위 토론회 갔을 때 그 경산호위 위원장이 와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거의 뭐 한 발제자만큼 했어요. 한 2-30분을 축사를 했어요. 그렇게 게다가 늦게 와가지고 중간에 그런 게 두개 흐름 다 깨졌어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 말 맨날 단골 멘트로 하거든요. 자기가 노동운동 평생 해왔다는 거를. 그 노동운동을 평생 동안 해왔는데 그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배우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맞아.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학을 띄었어요. 그 노동운동사를 안 가르쳐서 이 청년들이 이런 역사를 몰라서 지금 이렇다. 이렇게 말을 맞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설득 이게 동등한 사회 주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 그런 좀 면밀한 정치를 왜 못하지?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가지고 글을 2개나 쓰셨어요. 이 가성비 넘치는 하나 갔다 와가지고 아주 어디까지 울려먹나. 밥도 먹고 그래서 왜 그 2번째 글까지 쓰게 되셨는지 오마이뉴스 기고하면서 그 글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으셨는지 이런 거 좀 나눠주세요. 맨 처음에 글을 썼는데 그게 좀 이제 욕을 많이 뒤지게 먹은 거죠. 근데 근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이때까지 해온 건 다 욕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욕을 먹을수록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욕을 먹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뭐랄까 화가 있었죠. 좀 이거를 반대하는 반대하는 게 있었죠. 불공정하다고 외치는 청년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죠. 그쵸. 왜냐면 나는 로또 취업 성토대회에서 이야기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쓰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서는- 그거를 비판하는 게 역할이었죠. 맞아요. 그때는. 맞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을 바꿔주셨죠. 데스크에서. 원래 쓰고 싶었던 제목이 뭐였죠? 이것은 왜 노력이 아닌가였는데 실제 제목은 그 제목 진짜 좋은데. 노력 타령까지는 안 써들어봤는데 내가 되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네. 노력 또 왜곡. 왜곡의 이은 왜곡. 노력 이야기하던 청년들 어디로 갔나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말을 했던 문장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문장을 제목으로 해서 저는 사람들이 사실 글을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이것도 좀 공감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속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원래 뭔가 그래 시험도 노력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직무 경험을 쌓고 몇 년 동안 일한 것도 노력이지 않을까? 라는 시도였는데 갑자기 이 제목 제가 찾았는데 로또 취업? 노력 풍자하던 청년들 다 어디로 갔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극적이게 나갔죠. 맞아요. 그냥 진짜 무턱대고 욕하는 거는 이게 정말 상관없는데 청년들이 정말 속상해서 단 댓글이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글을 미안해서 공유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유니온 계정이나 그 어디로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검색해달라는 건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정말 숨기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맨옷을 시기가 왔고 네, 메일노동뉴스에 저희가 격주로 청년유니온 집행부들이 돌아가면서 칼럼을 내고 있는데요. 네, 7위 차례에 제 차례가 왔고
그 뭘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영민이 복수전을 해라. 이번 오마이뉴스에 아이 오마이뉴스인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어떤 복수전인 것 같아요. 속상했지 않냐? 변명이라든가 뭔가 좋은 제안이네요. 하고 싶은 말을 해라. 후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쓰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전 제목에 일단 꽂힌 게 있었고요. 후기라니 하면서 일단 제목은 정해졌으니까 내용을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그 마음에 남았던 그 댓글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했다. 그렇게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노력을 얘네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우리가 한참 그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 시험을 준비해서 공기업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오랫동안의 기간 동안 양질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고, 맞아. 그렇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이 일단은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불평등한 구조에 가까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많은 그 정보들을 들었는데, 이제 빚내서 그렇게 고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시기만 고시 시험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자살률이 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들한테도 그게 엄청난 투자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너무 그들을 그냥 뭐 공부할 수 있었던 청년, 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되게 열악한 청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좀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꼭 뭐 그냥 공부한 거는 공부대로 노력이고, 그리고 일한 거는 일한 대로 노력이고, 어떤 각각의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만 제대로 봐주고 인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매노를 썼죠. 그래서 제가 그 글 정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님 글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어요. 치님이 했던 고민들을 또 집행부 안에서 같이 나눠주시면서 저희도 좀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좀 더 섬세하게 이 사안을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좋은 기회가 왔죠. 공정 문화제를 한다고. 그게 처음에 뭐 촛불 문화제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감히 촛불 문화제를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해가지고 그 전날 결정을 급히 해가지고 연서명하는 성명문 작성하고 거기에 급하게 연서명 받고 기자회견 준비하고 각 지역에서 막 올라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급하게 준비를 해서 하루 만에 58개의 청년단체 그리고 300여 명의 청년들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문화제 직전 날 가졌습니다. 맞아요. 그거 직전에 맞추려고 그렇게 급하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우리의 욕심은 그거였어. 우리가 그거 빵 하고 그 다음날 태풍으로 비가 오지게 많이 와가지고 이거 무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펜대를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희망이 꺾였다. 이런 의미에서 부러진 펜인 건데 이 부러진 펜을 통해서 기존의 정규직의 분노 혹은 이기주의가 그 취업 준비하는 청년의 희망의 좌절로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애초에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는 거는 자기들은 이미 그걸 통과했는데 희망이 꺾일 게 뭐가 있어요. 내 노동 조건이 하락하는 게 문제지. 맞아. 근데 그걸 굉장히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분노로 바꿔냅니다. 이게 그
펜이라는 거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 도구가 부러졌다는 점에서 어떤 공정을 좌절. 무너뜨렸다는. 네, 그런 쪽으로 연결이 확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똑똑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네, 물론 이게 열심히. 어떤 정규직 노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어떤 온라인 맞아요. 공간에서 나온 거기는 하지만 부러진 펜 운동을 진행을 그쪽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펜이 무엇을 그리고 있냐. 그게 신분제를 그리고 있는 거라면 우리 사회에 공고해진 불평등을 더 고착화시켜서 이것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펜이라면 그 부러져야 맞지.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실제로 막 거대한 펜 부러뜨리고 맞아. 톱으로 잘랐죠. 맞아요. 퍼포먼스도 하고 저희 이거가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너무. 발언 내용이요? 맞아요. 발언 내용이 되게 시원시원했죠. 어떤 해석 없이 이걸 보면 성명 처음에 나갔던 성명이랑 이때 나갔던 발언문이 그냥 똑같은 얘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런 생각의 변화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맞아요. 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아까도 우리가 계속 반성을 지금까지 이 녹음을 하면서 반성을 해왔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비판을 그냥 광역 비판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비판의 지점을 명확하게 찾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판의 지점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정규직 노조 안위를 지키기 위해 청년의 분노를 이용하는 취업 준비생의 고충을 이용하고 조직하는 그런 정규직 노조가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든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냥 청년들 왜 저래? 라고만 바라보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그 기성세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좀 더 명확하게 비판의 지점을 찾아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기자들도 많이 오고 정말 많이 왔죠. 지역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독특했던 게 그냥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할 때 조합원분들한테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급했고 주변에 많이 요청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너무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라면서 이제 올라주신 분들. 맞아요. 대전에서 그냥 오신 분도 계시고. 조합원분들, 그냥 조합원 아니어도 정말 그냥 이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셨었죠. 저는 그 분노의 지점 이야기를 할 때 발언을 한 3분이 해주셨나요? 4분? 3분인가 4분이 발언을 해주셨었는데 발언문은 3개였던 것 같아요. 발언문 3개. 그때 채은 위원장님 발언 중에 되게 잘 빗대서 얘기했던 게 전쟁터에 왜 기성세대들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 놓고 총알바지로 청년들을 세워두냐 뭐 이런 예시를 좀 들어줬던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너무 다들 진짜 잘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이제 청년 참여연대 희원님의 발언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앞에 서 있진 않았고 뒤에서 카메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진짜 여기에 반박을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저도 약간 그 지희님이 맞아요. 발언할 지희님도. 때 약간 울컥했어요, 뒤에서. 약간 울컥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채영 위원장님이 발언을 할 때 여기서 갑자기 막 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투지. 그래서 막 화룡점점 눈물을 흘렸다 이런 거 아니고 뒤졌다. 막. 채영 위원장님이 복식 호흡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막 나도 뒤에서 힘이 나가지고 막 피켓터 열심히 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렇게 다 발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이거는 반박 불가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욕은 먹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도 사람들이 욕을 할까 했는데 정말 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는 마이너입니다. 우리는 메이저가 될 수 없어요. 되고 싶지도 않고.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일까? 이게 탈배출인가요? 그때 그 토론회에서도 우리 토론회 얘기로 넘어갈 텐데 네네. 그 토론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절대 마주볼 수 없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서로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반대에 있다 보니까 음. 그거는 합의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우리는 또 저쪽 입장을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틀린 말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아, 틀렸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이득이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맞아. 그런 점이 좀 근데 그때 우리 예전에 그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아. 정말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들과도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할 때 100%를 다 설득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 모든 집행부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설득을 한다는 것이 100대 0으로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표라도 더 받아서 55대 45를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또 이 인구공 문제가 겹쳐 보이면서 공감도 되고 힘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우리 쪽에 조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 이제 경사노위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열었죠. 맞아요. 네, 경사노위 주체지만 사실상 청년유니온 주체입니다. 맞아요. 이거 노가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그 토론회는 온라인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게 기본이었던 건데 저랑 이제 맞아요. 깜짝 놀랐죠. 아 진짜 갑자기 왔어요. 제재위원장님이랑 7이랑 서희랑 거기 아무도 온라인 진행이라서 아무도 단체에서 안 왔는데 청년 유니온에서만 3명이 온 거예요. 아니 기자들은 있을 줄 근데 딱 갔는데 저희는 이제 토론회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약간 무대처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뭐 이런 걸 상상했는데 원탁 맞아요. 테이블 큰 회의실에서 하느라고.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재밌었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좀 깜짝 놀랐고 보영을 응원하러 갔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왜 왔어? 이랬더니 저 약간 그런 거 약간 부끄러워하는 편이거든요. 누가 저한테 잘해주면 괜히 핀잔 주는. 저 뭘 왔어? 이래 유튜브로 보면 되지 왜 왔어? 막 이랬는데 제재가 보영 보러 왔지 이러니까 또 반성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가 냉정하게 대했구나 이러면서 반성하고 진짜 그때 힘이 많이 됐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았었는데 보면서 다행이네요. 힘을 받아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는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중계를 보셔도 되고 자료집이 또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전혜원 기자님의 발제와 제 토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단순히 제 주장은 아니고요. 전혜원 기자님 다음이 아마 그거였잖아요. 그 권호성 교수님. 권호성 교수님이 발제하고 주무셨는데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카메라에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왔으면 변명 대신해드리려고 안 나왔어? 잘라야겠다. 굳이 얘기한 거야. 안 나왔어? 다 봤어? 이게 원래 발언자만 카메라가 잡으니까. 근데 보영 팔기고 있는 거 나왔잖아. 그럼 제가 발언할 때 그랬어요. 발언할 때 그랬더라고. 말하면서 잠깐. 진짜? 찰나에 그랬는데 그게 그랬구나. 나온 거예요. 이거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재밌는데? 네. 아니, 제가 대신 변명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이제 걸 변명을 약 드셨대요. 약 먹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됐던 거라고. 나중에 제재한테 굳이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웃겨. 아무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혜원 기자님의 발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섭외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혜원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사인에서 단순히 이 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쭉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과정들을 기사로 추적해 오셨어요. 취재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관점을
초점이 잡혀 계셔가지고 이 사안도 이제 계속 관찰해 오셨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간의 흐름대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논점들, 쟁점들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부에 부족하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좀 다뤄봤는데요. 119화를 들으셔도 되고 요 발제를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혜연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너무 부끄러우셨나 봐요. 저희한테도 토론회 나가는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좀 긴장되지만 걱정되지만 열심히 준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 진짜 긴장을 하셨는지 목소리가 엄청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ASMR 같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나가면서 이제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약간 청년운동 칭찬도 해주시고 스스로 자기 비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완전히 점점 그라데이션 분노를 해가지고 막 엄청 시원하게 비판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날 그 얘기 엄청 했잖아요. 저희가 보영 보러 다 갔는데 맞아. 기자님한테 입덕해서 왔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섭외하길 잘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저의 토론에서는 이때까지 2부에서 다뤘던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인국공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어떤 대응을 해왔고 거기에 각각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은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이 어떤 팩트 체크나 이성적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이런 것들 분노의 문제고 그 기저에 있는 억울함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리가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들 그 기간 동안 부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이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그 과정을 굉장히 평탄하게 겪었을 일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억울함 같은 거,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설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불평등한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리가 아까 녹음을 준비하면서 비정규직이 네네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당연한 한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게 디폴트인 세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마스크 쓰고 학교 가고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게 아이들이 진짜 적응했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막 울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반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들 우리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힘든 건 애들이 겪고 있는 거구나. 애들은 이런 삶밖에 모르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성세대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비정규직이 거의 그게 정상인데 왜 그 밖에 안정적인 삶 그거 뭐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의 인지 능력이 생기고 직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그 순간부터 이미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도 그렇고 맞아요. 집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죠. 다 안정적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맞아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서 있는 기반, 서 있는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자꾸 간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울교통공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 노동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노동조합이라면 마땅히 정규직화를 찬성해야 된다. 당위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대요. 노동조합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너네 안 그러네? 너네 이기적이야. 너네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토론문을 보니까 각자는 모두 사회가 청년에게 내어준 룰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룰을 통하지 않는 자가 있다니.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시험만을 통과해야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히 문제적이고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되기는 해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런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상호가 맞아.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들로 몰아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또 마냥 불쌍한 청년들이 시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 맨 처음에 얘기했던 청년들이 무지해서 호도된 거다. 이런 거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물론 필요한 비판들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일단 이런 감정들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인천국제공항 지금 해봤자 뭐 다 해봤자 3,000명이 안 돼요. 그 고용된 인원 지금 문제가 된 이미 정규직 그리고 지금 직고용 되냐 마냐 논의하는 인원 이렇게 해봤자 3,000명이 안 돼요. 이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맞아요. 문제가 뭐 한 사업장의 문제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규직화가 잘 진행이 돼요. 뭐 탈락자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문제적인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 좁은 문, 내 안의 영역만 살짝 넓힌 것이지 그 영역과 바깥 영역의 격차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이 인천국제공항 문제에 갇히지 않도록 전체 사회 불평등이라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런 것들의 문제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뭐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 부동산 문제라던가 그리고 뭐 지금 의사 파업하는 문제 이것도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했었죠. 그게 결국 불평등 문제로 엮이는 건데 계층이동 가능성이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그 문을 더욱더 좁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회가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문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는 것만 우리 사회가 용납할 것인가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먼저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수도권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확장시켜서 이게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면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55대 45 아까 말했던 55대 45를 만들어 갈 거라면 지금 잠재적인 상태로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지역에 가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뭐 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청년 담론이라던가 아니면 청년 뭐 권리 뭐 이런 정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수도권 청년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대부분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다음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잖아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물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이제 사실 그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꼭 청년 운동에만 그런 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운동도 그렇고 모든 다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청년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서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혹은 더 넓혀서 지역별로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거 준비는 치리님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네. 아니, 제가 한다기보다.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셔가지고요. 아니, 제가 다시 한번 토스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다기보다 저희 그 위원장님이 하는 거고요. 또 토스
맞습니다. 지금 밖에 없어가지고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네요. 그 최은희 원장님이 그 전청넷이랑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쟁점 가지고, 그 인국공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지역 격차라던가,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그 노동 이중 구조라던가, 그러면 그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기대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안들을 많이 좀 들어보려고, 지역 청년들에게 들어보려고 그런 공론장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획 단계예요. 네, 이건. 기획 단계여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사노위 토론회 하는 날이 하필이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20만 명이 넘어선 청와대 청원에 답변을 하는 날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모르고 날짜를 잡았는데 우리가 먼저 잡았을 건데 그래가지고 엄청 압박이 있었대요. 이게 청년유니온에서 진행하는 게 주최를 건 게 아니고 경사노위에서 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이거 왜 굳이 정부 쪽에서 이제 좀 잠잠해졌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튼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지금 다 사랑제일교회 얘기하고 있고 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시각이 정말 문제적이고 현 정부의 현실을 말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만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 건이 이 건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천국제공항은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 어떤 사회적 계기일 뿐이다. 이런 것들로 드러난 불평등의 문제를 앞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론장도 해보려고요. 네. 저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동이라던가 활동은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2주간 게스트이자 보조 MC로 함께 해주신 보영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보조 MC였나요? 거의 MC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보조 MC. 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역할이 2개니까요. 게스트도 하고 보조 MC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약간 관종이라서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저희 참 좋은 환경이에요. 주변에 다들 출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군요. 근데 왜 MC 자리는 꿰차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그거는 MC 자리까지. 치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당분간은 누가 받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좀 이렇게. 너무 잘해서 그래. 막 파일도 날려먹고. 근데 그건 너무 끔찍해. 아니, 제가, 편집을 조금 덜 해볼까봐요. 그건 티가 안 나. 아, 그래? 아니,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편집의 힘일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러면, 앞으로 청년유니온에서 인국공 사건을 어떤 기조로 가지고 갈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그리고 여기에 조합원 분들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마 조만간 그 관련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직 확정이 안 나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야, 말이 왜 이래? 긍정문으로 하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빠른 시일 내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밥 잘 챙겨 드시고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는 맞아요. 안전한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계시다면 꼬고 있던 다리를 푸시고요. 아유.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시기 바랍니다. 등받이가 없다면 당장 의자를 사세요. 네, 저희 지금 허리요정님께서 이렇게 또 한번 허리를 피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허리를 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